이 틀니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맞던 틀니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덜그덕거리고 자꾸 빠지고 잇몸이 쓸려서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붓고 아프게 되는데요. 그 부은 곳 위로 틀니가 계속 더 닿아서 쓸리게 되면 이 통증과 붓기는 더 심해지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시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치과에 가시더라도 이 틀니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참고 쓰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서운하죠. 결국 환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게 바로 이 틀니 접착제인데요. 이걸 과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잇몸뼈가 더 빨리 녹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틀니 접착제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틀니가 자꾸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 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틀니를 하신 분들께서 이 틀니 접착제를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틀니가 헐겁고 자꾸 빠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약 복용 등으로 이 침이 줄어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틀니와 잇몸을 밀착시켜주는 이 천연 접착제라고 할 수 있는 타액, 즉 침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접착제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맞으시던 틀니도 이 잇몸뼈가 점점 흡수가 되게 되면서 점점 잘 안 맞게 되고 그 사이에 생긴 틈을 이 억지로 접착제로 메꾸다 보면 오히려 잇몸뼈가 더 많이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틀니의 한쪽은 눌리고 또 다른 한쪽은 떠 있다 보니까 이 한쪽 잇몸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지게 되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게 되면 일부는 뼈가 남아서 뾰족해지면서 틀니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틀니의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프니까 접착제를 더 쓰게 되고 이 접착제 때문에 결국은 더 안 맞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잇몸뼈 흡수 가속화, 틀니 안정성 약화, 이 통증 발생 부위 증가, 다음 틀니 제작 난이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접착제에 의존해서 틀니를 써오신 분들은 다음번 틀니 만들기가 훨씬 어렵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잇몸뼈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틀니 접착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접착제는 어디까지나 이 실링제 역할입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생긴 아주 작은 틈을 메워주는 역할인 것이죠. 이 양은 이 콩알만큼 아주 소량을 권장합니다. 이 틀니의 내면 가장 깊은 부위에만 소량을 짜주시고요.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오히려 틀니가 들뜨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접착제는 반드시 제거 후에 재도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칫솔로 살살 닦아내시거나 물로 불려서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틀니 접착제를 일주일 내내 닦지 않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세균이 자라게 되고 틀니의 변형 그리고 염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사용 전에 깨끗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니를 잘 사용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 틀니가 내 입에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원을 하셔서 이 틀니의 흡착 상태, 유지력, 잇몸뼈 상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점검만 받으시더라도 틀니를 훨씬 더 오래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 65세 이상이실 경우 이 건강보험 틀니 같은 경우는 틀니의 수선이 가능합니다. 틀니가 5년 이상 되셨는데 계속 잘 맞지 않는다면 이 새로 제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잇몸도 계속 내려앉게 되고요. 틀니도 어느 정도 마모됐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틀니를 검사했는데 이 잇몸뼈가 많이 마모돼서 틀니 유지가 어렵다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틀니, 그리고 프라치,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인데요. 첫 번째, 임플란트 틀니는 흔히 똑딱이 틀니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래턱 앞부분에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식립하고 그 위에 딸깍하고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고정력이 훨씬 좋아서 이 일반 틀니보다 흔들림이 적고 이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실 때도 훨씬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뺐다 꼈다 해야 하고 밤에는 빼고 주무셔야 하는 등 완전한 고정형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가 없는 부분의 잇몸뼈는 계속 점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반복적인 수리나 교체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치 임플란트입니다. 이 위턱 또는 아래턱 한쪽 딱 4개에서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고요. 그 위에 이 금속 구조물과 지르코니아 도자기를 결합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밤에 빼지 않으셔도 되고 또 양치도 그대로 장착된 상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정성, 친밀성, 편의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일반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보다 더 좋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 숙련도가 요구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전체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턱 그리고 아래턱에 각 8개 정도씩의 임플란트, 총 1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식으로 치아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힘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비용 또한 이 임플란트 개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높다는 점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일반 틀니에서 임플란트 틀니, 그리고 풀아치 전체 임플란트로 갈수록 고정력과 유지력, 또 사용 편의성은 높아지게 되겠고요. 다만 이 비용도 같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마다 뼈의 양, 또 나이, 건강 상태, 예산 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 선택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틀니, 임플란트, 결국은 어떤 치료를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위쪽은 일반 틀니, 그리고 아래쪽은 임플란트 틀니 또는 풀아치처럼 혼합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합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은 이 같은 틀니라 하더라도 이 위턱, 아래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위턱 틀니가 아래턱 틀니에 비해서 고정력과 유지력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넓은 입천장 부분에서 이 고정력과 유지력을 추가로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 아래턱 틀니 같은 경우는 이 혀 공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 틀니가 잇몸 표면과 닿는 면적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제작을 해드리더라도 고정력과 유지력이 위턱 틀니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턱은 일반 틀니를 하시더라도 아래턱은 임플란트를 최소한 2개 이상 심으셔서 이 임플란트 틀니나 풀아치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풀아치의 경우 임플란트를 모두 하나로 연결을 하면서 이 씹는 힘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로 하면서도 뺐다 꼈다 하는 탈착식이 아닌 고정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틀니 접착제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틀니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틀니 접착제를 억지로 계속 쓰시게 되면 잇몸 뼈가 장기적으로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필요시 재치료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로도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임플란트 틀니 또는 풀아치 치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치아가 없으셔서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